충주 호반로 산자락에 예쁜 적벽돌색 지붕을 가진 별장형 빌라도 보이고, 사각형 형태의 감성적인 호텔 건물도 보이고, 싱크홀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웅장한 높이의 원형 형태의 콘도미니엄 건물도 보입니다. 이리도 넓은 면적에 이리도 잘 지어놨는데 다니는 사람이 한 명도 안 보입니다. 아, 여기도 망한 것 같습니다. 이젠 국내에서는 뭘 해도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이를 우야노.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재미물 오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침 7시부터 부지런을 떨어 차로 2시간을 달려와 여러분들께 영상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곳은 바로 충주시 충주 호반로 옆 산자락에 위치한 충주 리조트 콘도미니엄 되시겠습니다. 이곳을 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직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제가 이곳에 와서 둘러보니 규모가 가히 역대급입니다. 이곳은 5공화국 정권 말인 1986년에서 87년 태국의 한인 교민 회장이 423억 원을 투자해서 설립한 레저타운인데요. 당시 423억 원이면 현재 시점 기준으로 환산해서 보면 못해도 4천억에서 5천억 정도 되는 규모인데요. 상당히 큰 규모의 레저타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방이 펜스로 막혀 있는데요. 카메라를 펜스 안으로 넣어 잠시 촬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안에는 뼈대만 앙상한 타워형 콘도미니엄이 보입니다. 이곳은 무려 45만 평에 해당하는 부지 위에 1989년에 28개 동의 빌라를 만들고 1991년에는 호텔이 문을 열었고요. 1992년에는 270개의 객실을 갖춘 앞에 보시는 타워형 콘도미니엄을 개장하면서 종합 관광 위락시설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그 후 1999년에 수영장과 수상 레저시설, 운동장과 운동시설 등이 빌라와 같이 만들어져 관광과 엔터테인먼트를 겸한 종합관광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콘도미니엄을 건설하면서 부지와 자금난으로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했고, 일부 땅 소유주들과의 마찰로 인해 콘도미니엄으로서 진입로 문제가 생겼는데, 이런 이유로 콘도의 방향과 전망도 원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콘도미니엄이 제대로 분양이 되지 않아 한국 코타 레저타운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돈을 빌려준 금융권에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경매를 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빌라, 호텔, 콘도미니엄, 수영장이 각각 경매되면서 주인이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 콘도미니엄을 인수한 아무개 씨를 통해 문제가 더 커졌다고 하는데요. 아무개 씨가 초정 스파텔 사업에 투자하면서 또다시 금융권으로부터 부채를 지기 시작했고, 2005년에는 이를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펀드 매니저가 들어왔는데, 그 펀드 매니저가 투자회사를 설립하여 투자자를 모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역시 이 과정에서 사기와 투자 부족 등으로 빌라에 더 많은 문제가 생겼고, 2009년에는 코스닥 기업이 인수한다는 등 편법을 동원해 이해관계가 더 꼬일 대로 꼬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펀드 매니저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그 후에도 호텔을 살리려는 노력이 있었고, 관청으로부터 일부 허가도 받고, 놀이시설의 경우는 2009년 HI 리조트란 이름으로 바꿔 영업을 재개하기도 하였으나, 이건 역시 이중 경매 등으로 소유권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권 채무관계와 소유권 분쟁이 복잡하게 얽혀 약 10년간 방치된 충주 한국코타 콘도미니엄 건물에 대해 충주시는 지방세 체납액 10억 원을 징수하기 위해 2020년 9월에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한국코타는 2012년 최종 영업을 중지하고 10여 년간 방치된 가운데 외국으로 도피 의혹을 받고 있는 한 업자가 한국코타의 객실 및 주방 등 모든 물건을 화물 차량을 동원해 고물로 팔아먹었기에 객실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입구에 보면 한 식당이 있는데요. 충주 코타 비품을 실어간 인부들에게 밥값을 떼었다는 할머니의 증언이 있었다고 하고, 이 당시 할머니는 술값과 밥값을 포함해서 약 800만 원을 떼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곳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제가 인터넷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얼굴의 모습이 바로 그 할머니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어머니 같은 할머니에게 이런 못된 짓을 하고 돈을 떼먹고 도망가는 사람들의 정신 상태를 뭐라 불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실제 콘도미니엄을 보면, 드론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모든 층에 돈 될 만한 것은 모두 떼어가서 정말 앙상한 콘크리트만 남은 폐건물로 전락을 했는데요. 콘도미니엄을 매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철거 비용을 내야 할 판이 되시겠습니다. 이곳은 과거 한 방송에서 더 솔저스라는 프로그램의 내부 진압 전의 촬영지로 쓰이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콘도가 너무나 흉해서 그나마 멀리서 봐야 웅장한 건물이다 할 정도이고, 가까이 가서 보면 완전 폐건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앞쪽에는 빨간색 적벽돌색 지붕을 갖고 있는 빌라동들이 있습니다. 저 빌라동이 총 28개 정도라고 하는데요. 현재 저 빌라동에 아마 돈을 투자하고 실제 이제 폐업이 되면서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그 소유권을 갖고 있는 누군가가 아무래도 저 안쪽에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빌라동 앞쪽 주차장에는 보시는 것처럼 과거 곽그랜저로 불리는 차량이 보이는데요. 지금 안에 쓰레기로 가득 차 있고 유리창도 깨져 있습니다. 주유구도 열려 있고, 이 그랜저만 해도 과거에 돈이 좀 있는 분들이 사장님이나 아니면 좀 임원분들 뭐 이렇게 좀 사회적 지위가 있는 분들이 타는 차량이었는데, 자, 완전히 부서진 채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 차는 아무래도 빌라 쪽이나 이쪽에서 일했거나 분양받았던 사람의 차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번호판도 구형 번호판인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번호판이 보입니다. 앞쪽에 빌라로 출입하는 출입문이 보이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고, 바리케이트에도 경고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안에는 차량 2대 정도가 보이고 사람 목소리도 들립니다. 저는 안에는 들어가지 않고 드론으로만 공중샷만 촬영을 하였습니다. 이곳은 호텔로 들어가는 입구인데요. 아직 눈이 녹지 않고 쌓여 있습니다. 이 건물이 앞전에 보여드렸던 드론샷으로 보여드렸던 네모난 형태의 건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건물이 되겠습니다. 호텔은 오래 방치되고
돈 되는 것은 모두 사라진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안에 들어가 볼 것도 없이 쓰레기만 가득할 듯 합니다. 그나마 빌라동과 이 호텔 건물을 멀리서 보거나 드론으로 보면 그나마 지붕이라도 적벽돌 색깔이어서 봐줄만 한데요. 가까이서는 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밤이 되면 이곳에 무서워서 못 서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모든 부동산 투자의 문제는 무리한 투자나 사업 확장인데요. 요즘 과거와 좀 달라진 양상이라고 하면 과거에는 콘도나 전원주택에 대한 투자들이 많았었다고 한다면 요즘은 풀빌라나 타운하우스 또는 주상복합 상가동에 대한 투자들이 많다는 점을 제외하면 결국 이런 부동산 투자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마지막에 수분양자들이 오롯이 위험을 떠안아야 된다는 측면은 동일한 듯 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투자보다는 항상 자산을 지키시는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